다음으로 멘델 법칙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멘델 법칙 배우셨어요. 자, 잘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가볼게요. 자, 멘델 법칙의 첫 번째는 우열의 원리, 두 번째는 분리의 법칙, 그리고 세 번째는 독립의 법칙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법칙인데 우열은 법칙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원리라고 부르고 있죠. 원래는 우열도 우열의 법칙 이렇게 불렀었는데 예외적인 상황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 원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자, 이때 이제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요. 대립형질 관계인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진 순종의 개체를 교배한다. 자, 여기 둥근 원두의 순종 개체 라지알 라지알, 주름진 원두의 순종 개체 스모랄 스모랄입니다. 이것을 부모 세대로 해서 교배를 하게 되면 자손 일대에서는 라지알 스모랄의 잡종인 개체만 나오게 되죠. 자, 왜 그렇습니까? 둥근 원두는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몇 종류예요? 한 종류죠. 라지알 한 종류만 만듭니다. 자, 스모랄 스모랄을 갖는 개체에서도 자, 몇 종류? 한 종류죠. 스모랄 한 종류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식세포가 라지알과 스모랄 이 두 개가 만나서 자식 만들어지는 자손일 때는 모두 라지알 스모랄의 잡종개체들이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 자손일 때에 이 잡종개체들을 보니까 어때요? 모두 다 둥근 한두만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둥근 모양은 우성이고 자, 나타나지 않은 이 주름진 모양은 열성이다 라고 하는 게 우열의 원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랬을 때 이렇게 모두 다 이 둥근 모양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러한 형태는 우열 관계가 분명하다. 자, 우열 관계가 분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 중에 대립형질 중에 한 가지가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분명하지 않고 우열 관계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이러한 형태의 유전도 있습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것이 중간 유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중간 유전은 보통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에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이 모두 다 중간 유전은 아니고 이제 어떤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일부에서만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면 빨간색 꽃이 있고 흰색 꽃이 있다. 교배에서 태어난 잡종 개체, 잡종 이 자손 일대를 보니 얘네들은 빨강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분홍색이 나타나더라. 자, 이것은 어때요? 부모 세대의 중간 형질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중간 유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중간 유전이니까 어때? 이 부모가 가진 대립 형질 중에 한 가지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열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불분명하다. 자,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에도 우열 관계가 분명하다. 라고 하면 자, 이럴 때 자, 대립 유전자가 라지알과 뭐 스몰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우열 관계가 분명하다라고 하면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요거 하나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대립 유전자가 두 개일 때 우열 관계가 분명하면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두 가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열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자, 라지알의 표현형 그리고 라지알 스몰알의 표현형 그 다음에 스몰알의 표현형 얘네 세 개가 모두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우열 관계가 불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잡종에서 나타나는 표현형이 부모 어느 쪽과도 똑같지 않다. 이럴 때 우열 관계가 불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이제 분명하지 않은 것, 자,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잘 알고 있는 ABO식 혈액형인데요. 이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자, A, B형 어떻습니까? 이 대립유전자 A와 B가 만났을 때 어느 한 가지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열 관계가 분명해서 한 가지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동우성 이렇게 불러요. 공동우성 또는 공우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둘 다 표현된다. 그래서 이것을 A, B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우열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자, 이러한 유전 형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되면서 우열의 법칙이 아니라 우열의 원리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자, 그 다음 분리의 법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분리의 법칙이니까 당연히 뭐 분리가 되는 거겠죠? 자,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이 분리의 법칙 이제 분리가 된다 이야기했는데 분리가 됩니다.
자, 뭐가 분리되느냐? 대립유전자 쌍이 서로 분리돼요. 자, 대립유전자 쌍이 언제 분리되느냐?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유전자형을 라지알 스몰알을 갖고 있었다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생식세포를 만들 때에는 얘네들이 각각 다른 세포, 생식세포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라지알도 있고 스몰알도 있는 두 종류의 생식세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을 이야기하는 법칙이 바로 분리의 법칙입니다. 분리의 법칙. 자, 이것을 이제 멘델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느냐. 자, 그 과정을 보면요. 자, 일단 둥근완두의 순종개체 그리고 주름진완두의 순종개체 이것을 부모 세대로 합니다. 이것을 교배하면 모든 자손 일대는 라지알 스몰알의 잡종개체가 되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을 자가수분합니다. 자가수분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 유전자형끼리 교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가수분 또는 자가교배 이렇게도 불러요. 자, 그랬을 때 동일한 유전자형을 갖는 개체끼리 교배하는 거. 자, 이랬을 때 이제 자손 2대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둥근완두끼리 교배를 한 거예요. 자, 잡종개체인데 둥근완두끼리 교배를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식에서 둥근완두도 나오는데 주름진완두도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멘델이 이렇게 교배 실험을 계속 하다 보니 둥근완두끼리 교배했는데 주름진완두가 나온 거야. 자, 이것을 보고 이제 이 법칙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 이 형질을 결정하는 이제 유전인자, 멘델은 유전인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었고요. 이것을 우리는 현재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형질을 결정하는 놈들, 이것을 이제 유전인자라고 부르고, 얘네들이 항상 쌍을 이루고 있다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서로 분리돼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름진 모양을 결정짓는 유전자가 이렇게 잡종으로 있을 때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생식세포를 만들 때 분리돼서 들어가다 보니 이렇게 분리된 스몰알과 또 다른 분리된 스몰알을 만나면 스몰알 개체를 만들면서 주름진 모양의 완두가 이렇게 자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이 분리의 법칙을 이야기하게 된 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이러한 유전인자가 입자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유전자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떨어져 있는 입자로 존재한다. 그 전에 사람들은 유전 형질이 이제 부모 세대에서 자손 세대로 이제 이렇게 유전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유전 현상이 일어날 때 혼합이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둥근완두 사이에서 주름진 완두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 설명하지 못하는 이제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 멘델에 의해서 이 유전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인자라고 하는 것은 입자로서 존재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분리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요, 나오는 이제 자손 2대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요, 자, 요렇게 이제 사각형으로 그리는 걸 퍼넷의 사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렇게 마름모꼴 말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자손 1대 잡종개체끼리 자가교배를 했어요.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의 종류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라지알과 스몰알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쪽도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교배했을 때 자손 2대는 어때요? 라지알을 갖는 것도 있고, 라지알, 스몰알을 갖는 것도 있고, 라지알, 스몰알 이쪽에서 이렇게 스몰알 갖는 개체들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둥근 모양, 자, 잡종은 둥근 모양이었잖아요. 그래서 둥근 모양이 3개, 그 다음에 주름진 모양이 1개. 그래서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 표현형의 분리비가 3대1로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비 3대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손 2대에서 생성되는 유전자형은 뭐뭐가 있습니까?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3종류의 유전자형이 생기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유전자형의 분리비는 어때요? 라지알이 1개, 라지알, 스몰알이 2개, 그죠? 그 다음에 스몰알이 1개, 그래서 1대 2대 1의 유전자형의 분리비를 가지게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유전자형의 종류는 3개, 분리비는 1대 2대 1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것이 분리의 법칙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의 법칙입니다. 독립의 법칙. 자, 독립의 법칙은 두 쌍 이상의 대립 형질이 유전될 때, 그러니까 완두에서 치면 완두의 모양과 그리고 완두의 색깔, 자, 이런 두 가지의 대립형, 이제 두 가지의 형질이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형질의 유전이 일어날 때 이 두 가지의 유전은 서로 유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현상이다. 이것이 독립법칙의 정의입니다. 정의. 자, 그래서 여기 뒤에서 이제 보게 되면, 자, 부모 세대 역시 여기서는 순종개체를 이제 부모 세대로 합니다. 그래서 둥근 거 순종, 라지알, 그 다음에 색깔에는 황색과 녹색이 있는데요. 자, 황색의 순종개체, 라지와이, 자, 옐로우에서 따온 거예요. 둥근 거는 뭐 라운드에서 따왔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름진 거 스몰알, 그 다음에 녹색인 거 이제 스몰 y 이렇게 갖는, 자, 순종 개체끼리 교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둥글고 황색인 놈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뭐가 있겠어요? 라지알에서 라지알만 나오게 되겠고, 라지와이에서 라지와이만 나오죠. 그래서 라지와이를 갖는 생식세포 한 종류만 만들어집니다. 주름지고 녹색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스몰 y를 갖는 한 종류의 생식세포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자손 일대를 보면 라지알, 스몰 r, 그죠? 그리고 라지와이, 스몰 y. 자, 이 두 생식세포가 만났을 때 라지알, 라지와이, 스몰 y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요. 자,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합쳐서 써줍니다. 그래서 라지알, 스몰 r 여기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자, 모양에 대해서 잡종이죠. 그리고 색깔에 대해서 잡종 라지와이, 스몰 y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는 거. 자, 그래서 모양에 대해서도 잡종이고 색깔에 대해서도 잡종입니다. 근데 표현형을 보니까 둥글다. 그래서 이 모양에 대해서 둥근 게 우성인 거 앞에서도 계속 했죠. 자, 색깔에 대해서는 여기 라지와이와 스몰 y, 자, 황색과 녹색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잡종인데 나타나는 표현형은 황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성인 황색에서 옐로우를 따와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두 개일 때 우성인 것을 라지로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열성인 것은 스몰, 이제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손 일대를 이제 자가수분, 자가교배를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같은 유전자 형끼리 교배하는 거라고 했죠. 자, 교배했을 때 이 퍼넷의 사각형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그려보면 이 라지와이 스몰 y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몇 종류일까요? 자, 라지알 스몰 r이 만드는 거 몇 종류? 2종류입니다. 라지와이 스몰 y가 만드는 거 몇 종류? 2종류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하면 4종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각각의 조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얘도 이렇게 분리돼서 만들고 얘도 분리되니까 각각의 조합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퍼넷의 사각형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 보면, 자,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4종류라고 했습니다. 그 4종류를 써보면 라지알을 갖는 것과 라지와이를 갖는 것, 그리고 라지알을 갖는 것, 스몰 y를 갖는 것, 그 다음에 스몰 r, 라지와이, 스몰 y 이렇게 4종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 이제 사각형을 그릴 때 대문자끼리 만나는 거 먼저 써주고 앞에 거 대문자, 뒤에 거 소문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라지알, 라지와이, 그 다음에 라지알, 스몰 y, 스몰 r, 라지와이, 그 다음에 스몰 r, 스몰 y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4종류. 자, 그러면 일단 하기 전에 이 라지알, 라지와이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4분의 1이겠죠. 왜? 4종류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스몰 r, 스몰 y를 만드는 거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마찬가지로 4분의 1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자손 2대에서 만들어지는 유전자형을 보겠습니다. 자, 만들어지는 유전자형. 얘와 얘가 만나면 라지알, 라지와이 이렇게 만들겠죠. 자, 뭐 이 과정을 다 쓰는 건 아니고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와 얘가 만나서 만드는 유전자형을 보면 스몰 y. 자, 이런 종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자손 이대에서 만들어지는 표현형의 종류는 몇 종류인가? 여기 보고 있듯이 네 종류입니다. 둥글고 황색인 거,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녹색 이렇게 네 종류의 표현형이 만들어져요. 자, 우리가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자, 여기를 보면 이 표현형의 종류가 몇 종류였습니까? 둥근한두, 주름진한두 두 종류였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색깔에 대해서도 표현형이 두 종류니까 자, 모양에 있는 두 종류와 색깔에 있는 두 종류 자, 2 곱하기 2에서 네 종류의 표현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역시 각각의 조합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네 종류. 자, 그랬을 때 이 표현형을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형을 이제 한글로 이렇게 계속 쓰는 건 힘드니까 자, 기호로 나타내면 둥근 거 라지 R, 황색인 거 라지 Y죠. 그래서 라지 R, 라지 Y의 표현형이 이렇게 되는 거고 둥글고 녹색 라지 R, 스몰 Y, 주름지고 황색 스몰 R, 라지 Y, 주름지고 녹색 스몰 R, 스몰 Y. 자, 이렇게 생기는 표현형이 자, 요 사각형에서 몇 개씩이 만들어지느냐 요걸 보는 거예요. 몇 개씩이 만들어지느냐.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각각을 세보면요. 이 라지알 라지와를 갖는 표현형. 자, 라지알 라지아이를 받는 표현형 9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라지알 스몰아이 3개, 스몰알 라지와이 3개, 그리고 스몰알 스몰알 Y가 1개. 그래서 9대 3대 3대 1이라는 이 표현형의 비율이 나오게 돼요. 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이게 왜 독립의 법칙이냐? 자, 우리 한 가지 형질, 역시 이제 한 가지 형질만 봤을 때요. 둥근 것과 기호로 쓸게요. 자, 라지알과 그 다음에 스몰알의 표현형의 분리비가 얼마였습니까? 3대 1이었죠. 자, 그러면 색깔에 대해서만 따져본다면 어떨까요? 라지 Y와 스몰 Y도 역시 3대 1의 비율로 나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조합, 자, 이 두 개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이 표현형들을 보면요. 자, 둥근 것과 그 다음에 황색인 것, 라지알과 라지와이 이 표현형은 3개와 3개가 만나니까 9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몰알인 건 1개, 라지와이인 건 3개. 그쵸? 자, 그래서 주름지고 황색인 건 3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주름진 거 1개, 그 다음에 스몰 y인 거 1개. 자, 그랬을 때 얘는 1 곱하기 1에서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각각이 따로 따졌을 때도 3대 1이고 얘네들이 같이 이렇게 따져 보았을 때도 3대 1의 비율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각각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유전된다. 그래서 이것을 독립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살펴볼까요? 여기서도 살펴보면 자, 이렇게 합쳐놓고 봤을 때 9대 3대 3대 1이잖아요. 자, 이것을 모양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모양에 대해서. 자, 둥근 거. 자, 몇 개예요? 12개. 자, 주름진 거. 자, 주름진 거. 3개 1개니까 4개죠. 그러니까 어때? 3대 1 비율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색깔에 대해서도 황색인 거 12개, 녹색인 거 4개, 역시 12대 4에서 3대 1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따졌을 때와 변함이 없죠. 그대로 3대 1이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독립의 법칙을 이야기했는데 이 독립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무슨 전제 조건이냐? 이 두 가지 형질의 두 가지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을 때, 자,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자, 1번 염색체에, 자, 둥근 모양을 결정짓는, 그러니까 둥근 모양, 주름진 모양을 결정짓는 유전자가 1번에 있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색깔에 대한 유전자는 2번에 있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라지 Y가 있고 여기는 스몰 Y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 상동 염색체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서로 영향 미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생식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조합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우리 이제 연관도 배웠는데 연관이 되어 있다면 같이 움직이겠지. 그쵸? 연관이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자, 뭐 이 라지 R과 예를 들어요. 자, 라지 R과 라지 Y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염색체에 있어. 이걸 연관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면 얘네들은 항상 같은 생식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독립의 법칙이 성립할까요? 안 성립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독립의 법칙은 이렇게 서로 독립되어 있을 때,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을 때 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자, 만족을 해야 이 독립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자, 한 가지를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여기 이 자손이대에서 나타나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자, 유전자형의 종류는 몇 종류일까요? 유전자형, 서로 다른 유전자형의 종류는 몇 종류일까요? 자,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수업 시간에 직접 가서 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손이대에서 나타나는 유전자형의 서로 다른 유전자형의 종류는 몇 종류일까? 자, 이것은 수업 시간에 확인하겠습니다.